차디찬 서울의 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이등병 박태수가 서 있습니다. 20해 남짓한 그의 인생은 고단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일찍이 사회에 뛰어들었지만 팍팍한 현실은 그를 군대로 이끌었죠. 특히 낯선 중동 땅으로의 파병을 앞둔 그의 마음속은 불안과 고민으로 가득합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습니다. 묵묵하고 조용한 성격 탓에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날 밤 서울역 지하도에서 한 노숙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저 스쳐 지나갈 뿐 누구도 관심조차 주지 않는 냉정한 풍경 속에서 태수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유일한 온기, 두툼한 롱패딩을 벗어 노인에게 덮어줍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죠. 이름도 묻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뜨는 태수의 뒷모습은 그에게 이 행동이 그저 해야 할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태수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작은 친절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낯선 사막의 모래바람과 부조리한 현실이 그를 덮쳐올 때 과연 그의 선한 마음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작은 선행이 가져올 기적은 박태수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됩니다. 나지막한 불빛 아래 20살 박태수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일찌감치 사회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은 태수를 군대로 이끌었죠. 파병 전 마지막 휴가,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홀로 걷는 태수의 마음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물었죠. 입대를 결정한 순간부터 줄곧 머릿속을 맴돌던 질문이었지만 답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역 앞을 지날 때마다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낡은 박스나 비닐, 한 장으로 추위를 막으려 애쓰는 노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태수의 마음 한구석을 시리게 만들었고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이는 듯 했죠. 태수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따뜻하고 깊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주변 사람들을 살뜰히 챙기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늘 그래왔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기에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휴가는 군 입대 전 마지막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이었지만 태수는 마냥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아른거렸고 낯선 땅으로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죠. 하지만 그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이미 태수에게 많은 짐을 지우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해했으니까요. 태수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에게 군대는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역 근처의 한 허름한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나온 태수는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몄습니다. 주머니에는 꼬깃꼬깃 접힌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련이나 후회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죠. 그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시간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꿋꿋이 헤쳐나가겠다는 조용한 결의가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죠. 파병이라는 낯선 경험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태수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언제나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차디찬 서울의 밤 공기는 태수의 뺨을 스쳤고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거리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울역 근처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거리를 배회하던 박태수의 눈에 스치는 광경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서울역 인근의 지하보도 한쪽에서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죠. 노인의 초라한 행색과 핏기 없는 얼굴은 태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갔지만 그 누구도 노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노인을 지나쳤고 어떤 이들은 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노인이 그 자리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외면하는 모습이었죠. 그들의 무관심 속에 노인은 더욱더 작아 보였습니다. 태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은 그저 지나칠 수 없게 만들었죠. 그는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본 태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두툼한 롱패딩을 벗어 노인의 몸에 덮어주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에 노인의 몸이 떨리는 것을 보자 태수는 자신의 패딩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고 노인의 상태를 전했죠. 신고를 마친 태수는 노인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삐용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들것에 싣는 동안에도 태수는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노인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후에야 태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태수에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태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인의 이름도 자신의 이름도 묻지 않은 채 태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자랑스러움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작은 친절을 베푼 일상적인 순간이었을 뿐이니까요. 차디찬 밤 공기 속에서 태수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패딩을 노인에게 벗어준 탓의 얇은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어쩌면 그 노인에게 자신의 작은 행동이 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태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앞으로 펼쳐질 군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희망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역의 한 귀퉁이에서 벌어진 작은 친절은 어쩌면 거대한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몇 주 후 박태수는 낯선 땅, 중동의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그는 이제 파병 부대의 일원이 되었죠. 뜨거운 햇볕이 자결하는 사막의 열기는 태수를 비롯한 모든 병사들을 압도했습니다. 숨쉬기조차 버거운 건조한 공기, 눈앞에 펼쳐진 황량한 모래 언덕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곳에서 태수는 스스로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좁고 답답한 막사, 부족한 식수와 보급품, 그리고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긴장감은 병사들의 피로도를 극대화했죠. 낯선 문화와 언어는
태수를 더욱 고립시키는 듯 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복잡한 표정은 그에게 미지의 존재였고, 이해하기 어려운 관습들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들려오는 총성 소리와 사이렌 소리는 태수의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했습니다. 그는 이곳이 전쟁터라는 것을 실감했고, 언제든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꿋꿋이 견뎌내려 노력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훈련은 고됐고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버거웠고 밤에는 쉽사리 잠들지 못했죠.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의 얼굴이 아른거릴 때마다 향수병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잊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돕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병인 태수는 가장 힘든 보직을 맡아야 했습니다. 선임들의 지시를 따르고 온갖 자비를 처리하는 것은 기본이었죠. 때로는 불합리한 명령에도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억울해도 그는 속으로 사기며 버텼습니다. 동료 병사들은 그런 태수를 안쓰럽게 여겼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그를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이곳은 계급사회였고 이병인 태수는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자신만을 믿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강타해도 태수는 흐트러짐 없이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쳐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그는 이 낯선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더 강해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애쓰던 박태수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부대 내에서 가장 태수를 힘들게 했던 존재는 다름 아닌 최상병이었습니다. 최상병은 전역을 앞둔 말년 간부로 군 생활에 대한 회의감과 스트레스를 태수에게 푸는 것이 일과였죠. 그는 태수를 노골적으로 괴롭히고 온갖 자비를 시키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야, 이등병. 감히 이등병 주제에 감히 나보다 편하게 쉬려고 해? 그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는 태수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최상병은 태수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차없이 질책했고 때로는 이유 없는 폭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태수는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반항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했죠. 다른 병사들은 최상병의 눈치를 보며 태수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태수에게 동정심을 느끼기도 했지만 자신들 역시 최상병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태수는 고립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과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몰래 일기장에 자신의 감정을 기록했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여기서 버텨야 해.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다짐했습니다. 최상병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는 태수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부여하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도를 넘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한 번은 최상병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태수에게 모든 병사들의 휴대전화를 뒤져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태수는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결국 휴대전화는 최상병의 주머니에서 발견되었고 최상병은 아무렇지 않은 듯 태수를 비웃었습니다. 태수는 이런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수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의 과묵한 성격은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강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태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의 사진을 보며 힘든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가겠다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바람은 태수의 얼굴을 스쳤고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황량한 모래 언덕에 드리웠습니다. 태수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지만 그의 내면에는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최상병의 괴롭힘이 극에 달했을 무렵 박태수는 돌이킬 수 없는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부대 보급품 창고에서 중요한 물품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최상병은 기다렸다는 듯이 태수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야, 이등병 박태수. 내가 창고 관리병 아니었어? 내가 훔쳤지? 최상병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막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최상병은 태수를 범인으로 몰아세우며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태수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은 태수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죠. 결국 태수는 징계 위기에 놓였습니다. 군기 교육대 입소와 함께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은 태수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입대한 군대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낙인이 찍힌다면 그의 미래는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 뻔했습니다. 태수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부모님에게 또 다른 걱정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밤마다 홀로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걸까? 자괴감에 휩싸인 태수는 무너질 듯한 밤을 보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조사는 태수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면 악몽에 시달렸고 현실은 악몽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동료 병사들은 태수를 피하는 듯했고 그의 주변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태수는 자신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과 이 모든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고통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태수의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살아갈 의지마저 잃어버린 듯한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죠. 사막의 밤하늘은 수많은 별들로 가득했지만 태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태수는 한없이 나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그는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가족 사진은 그에게 마지막 남은 위안이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박태수에게 한 줄기 빛이 드리워졌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령부 호출이 있었습니다. 이병 박태수, VIP 통역병으로 선발됐습니다. 이 소식은 부대 전체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태수를 괴롭히던 최상병을 비롯한 모든 병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태수가 영어를 잘한다는 소문은 없었을 뿐더러 그는 이병 신분이었기에 더욱 의아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태수에게 집중되었지만 태수 자신 역시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역병으로 선발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령부로 불려간 태수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반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통역병으로 추천한 사람이 바로 LG의 전임 부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부회장은 태수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태수에게 지난 서울역에서의 일을 언급했습니다. 이병 박태수, 혹시 서울역에서 쓰러진 노숙자를 도운 기억이 있습니까? 그때 당신이 벗어준 롱패딩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태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이렇게 거대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부회장은 태수에게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병든 아내를 간병하느라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 결국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삶의 희망을 잃고 쓰러져 있던 그에게 태수의 친절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절망의 순간에 만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순수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회장은 태수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태수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 국방부에 직접 태수를 추천했던 것이었죠. 그는 태수의 영어 실력보다는 그의 인성과 선한 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진실은 태수에게 커다란 충격이자 동시에 커다란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보급품 도난 누명으로 징계 위기에 놓여 있던 그에게 이 소식은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았습니다. 태수의 눈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기적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감격과 함께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강한 의지가 샘솟았습니다. 태수는 부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운명이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태수의 얼굴에는 희망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VIP 통역병으로 선발된 박태수는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록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타고난 성실함과 뛰어난 학습 능력으로 빠르게 외국어를 익혔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태수는 침착하고 정확하게 양측의 의견을 전달했고 그의 진심 어린 태도는 VIP 인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의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는 국방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태수는 이제 더 이상 이등병 박태수가 아닌 부대의 핵심 인재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괴롭히던 최상병을 비롯한 모든 병사들은 태수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위치가 변하자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최상병의 비리를 정식으로 보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수는 국방부 감찰팀에 최상병의 횡령과 가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태수가 몰래 기록해둔 일기장과 동료 병사들의 진술, 그리고 최상병의 부당한 지시가 담긴 녹취록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죠. 감찰팀은 태수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상병은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에 당황하며 모든 것을 부인하려 애썼지만 태수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상병의 횡령과 가혹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부대 보급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했으며 여러 병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폭언을 일삼았던 것이 밝혀졌죠. 최상병은 결국 불명예 전역과 함께 군법에 따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군 생활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태수는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악몽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 역시 최상병의 횡포에서 해방시켰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부대 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병사들은 태수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탄했고, 이제 아무도 태수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이등병 박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용기 있게 나설 줄 아는 강인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햇볕 아래 태수는 한층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와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박태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LG 전임 부회장의 도움으로 태수는 LG 인재개발원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의 학비와 생활비는 물론 심지어 대학 복학 후 MBA 과정까지 전액 후원받게 되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태수에게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회였습니다. 그는 부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고 그의 후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론은 박태수의 극적인 스토리에 주목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인생을 바꿨다는 제목으로 그의 이야기가 연일 보도되었죠. 태수는 여러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인분을 도왔던 그 순간은 그저 제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작은 일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함께 작은 친절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태수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고 이어서 MBA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빛나는 길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 태수는 LG그룹에 입사하여 촉망받는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는 늘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기울였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장면, 박태수는 다시 서울역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 아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그는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다가가 짐을 들어주고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노인이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자 태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이 작은 일이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낸 강인함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역의 분주한 인파 속에서 박태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이죠. 그의 삶은 이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